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극심한 전세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땅히 공급도 없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정입니다. 최근에 집이 있으신 분도 걱정, 집이 없으신 분도 걱정.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도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돼요. 주택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지표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실거래 가격 지수라고 해요. 6월 달까지 벌써 15%나 올랐거든요. 하반기 15%더 오르면 올랐지 덜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올해만 30%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정말 피부로 느끼고 계시나요?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가 가장 많고요. 경기도 아파트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 주택 가격 상승은 경기도 서울을 떠나서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지방의 아파트들도 계속 오르고 있어요. 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8%, 대구 7%, 부산 6%, 강원도 7%,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주택 매수 심리 지수라고 하거든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면 100이 넘어요. 부동산 소비자 심리 지수에 의하면 6월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는 137%고요. 특히 경기도의 경우는 143%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 막 달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제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도 아파트 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사람들은 빌라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빌라가 그렇게 거래가 잘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요, 빌라 거래가가 오히려 아파트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난 4월에는 아파트보다 빌라가 2,000건이 더 많이 거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빌라 시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최근 빌라의 낙찰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경기와 인천의 빌라는 낙찰률이 48%를 넘어서서 10건 중에 5건이 낙찰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에 개발 호재가 있는 빌라는 100%가 넘어서 낙찰되기도 해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저도 최근에 이제 빌라를 낙찰 받았는데 보통 그렇게 경쟁자가 많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7명이나 들어오셨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빌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제 빌라는 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요. 물론 빌라를 사고 싶기는 보다는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사고 싶죠. 아파트가 더 쾌적하고 좋죠. 가격 상승 여지도 많고요. 하지만 누구나 다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20대, 30대가 부모 도움 없이 6억짜리 아파트를 어떻게 사요? 어, 1억을 모으려면은 10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금 내에서 살 수 있는 게 빌라기 때문이죠.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지 않는 이상 빌라의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가격 상승은 매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세가도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거든요. 작년 연말에 살짝 주춤하는가 싶더니 지금 또 다시 전세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이 전세 가격을 나타내는 지수가 있는데요. 전세 수급 지수라고 합니다. 이 지수가 지금 114%를 넘어서고 있다는 뜻이죠.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전세를 내는 사람보다 훨씬 많다. 서울 부동산 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금 상반기에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5포인트 이상 늘어났다고 해요. 전월세 시장이 많이 불안합니다. 이제 앞으로 하반기가 되면
또 여름이 지나고 학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아마도 극심한 전세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땅히 공급도 없고, 그리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를 내놓는 그런 임대인들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 의견이에요. 전세가 오르는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면 전세 물건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전세 물건은 누가 만들죠? 집이 2채 이상 있는 사람이 전세를 내죠.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임대를 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 보니까 전세 물건은 씨가 마르게 됐습니다. 나라에서 공공 임대용 전세 시프트 같은 그런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기도 어렵거든요. 공급을 해 준다고 해도 과연 그게 수적으로 과연 양적으로 질적으로 과연 전세 들어가시는 분들께 만족스러운 물건이 될지 살 집이 될지 참 의문스러워요. 전세를 낼 수 있게끔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시장을 좀 완화시켜 주면 이 전세난이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예가 있었죠. 그 사례가 있었죠. 최근에 이제 음마아파트 재건축 실거주 요건, 집주인이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입주권을 준다는 그 요건을 완화하면서 집주인들이 너도나도 전세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완화 정책이 나오기 전보다 전세가 2배나 늘어났죠. 99%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전세가는 1억이 떨어졌고요. 자, 음마아파트 그 좋은 지역의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많은 분들이 임차인이었어요. 집주인들은 고가의 아파트를 가졌지만 불편한 곳에서 실거주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다른 곳에 사시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 집을 실거주해야 된다는 요건 때문에 차마 임대를 놓지 못하고 있었던 물건들이었어요. 이 규제가 완화되자마자 모두 너도 나도 다 전세를 내면서 전세가가 1억 원이 떨어지게 된 거죠. 다 공급이 문제입니다. 전세는 일단 공급이 좀 있어 주셔야 돼요. 전세를 공급하는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공급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의 동향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10대 갭 투자가 늘었다라는 그런 기사 보셨어요? 10대가 어떻게 갭 투자를 해요? 10대들이. 예, 물론 부모가 자녀 명의로 집을 사줬다라는 뜻인데요. 그 자녀가 10대일 경우에 이 이야기가 나오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고 얘기한 건데요. 1월부터 5월까지 10대가 집을 소유한 사례가 69건이라는 거죠. 자, 69건이 그렇게 큰 뉴스거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10대 아이들한테 집을 먼저 사주신 부모님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아이들이 크게 되면 이제 좀 도와주실 의사가 있는 분들이었을 거고, 내 이름으로 집을 사뒀다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증여를 하고, 그리고 전세 보증금을 껴서 집을 사주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었는데요. 보유세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차피 부모랑 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차명 투자? 이것도 말하기 참 곤란해요. 증여세 다 내시고 하는 거고요. 긴 시선으로 본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투자한 물건들이 다 빌라가 많대요.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에 이렇게 투자를 했다는 건 이분들 대단한 자산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꼭 뉴스거리가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약 소식이에요.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전국구 청약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전국구 청약은 정부가 기업 이전이나 그 밖에 공공기관 이전 등의 특별한 이유로 전국구에서 청약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풀어놓은 그런 제도인데요. 비규제 지역으로 청약이나 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세종 자이더시티 공무원 특공 폐지 이후의 첫 분양이거든요.
이 모든 세대 중에 600세대가 지금 추첨 세대로 나올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라이더시티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부동산 이슈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